당시 F-86은 2개의 적격납 고사일을 비행했습니다. 1952년 9월 15일 미국의 F-84 선더제트 전폭기 편대가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 있는 동중국해 근처의 압록강을 향해 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공군을 무력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의 일환으로 폭격기는 강을 따라 적의와 공장을 파괴하는 임무를 그들을 오위하는 것은 편대장과 미래의 제트에이스 대장 제임스 로빈스 리스너가 선봉해선 336전투 비행대의 F-86 세이버 편대입니다. 미즈너는 그의 시그니처 F-86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벅스버니가 노즈 아트로 되어 있는 멋진 비행기입니다. 지형을 지배하는 끝없는 산과 절벽 위로 대형이 솟아오르면서 임무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그런 다음 리즈너, 코드기오, 존 레드리드, 와그의 비행은 엔통 에어필드의 중국 기지 근처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에 많은 수의 적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그 엘리라고 불리는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적절하게도 이 공군기지는 미그-15로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주둔하는 조종사는 경고 포스트에서 경고를 받고 미그로 출격합니다. 그들은 최대 기울기로 이륙합니다. 고도가 높아지면 고개를 들어 위에서 포유하는 적기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미국인과 교전하고 국격렬한 공중전이 발발합니다. 미그는 선더제트를 제거하려고 시도하지만 세이버는 적의 기관 총폭발로부터 폭격기를 끈질기게 방어합니다. 미즈너는 온돈이 한가운데서 빠르게 자신을 찾습니다. 그는 4대의 미그 그룹을 목표로 삼고 전체 4대의 비행기 비행으로 그들을 목표로 삼기 시작합니다. 전투 중에 리즈너는 적 제트기 중 하나를 잡아 캐노피를 싼 산조각 내는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제 다른 3대의 미그는 안방향으로 속도를 내며 무상당한 동료가 탈출을 시도하면서 매우 낮은 고도에 도달하면서 아래로 잠수합니다. 미즈너는 그의 조종사 중 2명에게 3명의 적군을 따라가라고 명령하고 그와 그의 윙맨 LT, 조 로건은 애로운 손상된 비행기를 따라 다이빙합니다. 두 사람은 추격을 시작합니다. 거의 초음속의 속도에 도달한 미그는 리즈너와 로건을 쫓아내기 위해 지면 바로 위에 공중을 윙윙거리며 날아갑니다. 그들은 중국 국경을 넘어 모든 미국 조종사에게 금지된 영토 인만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들의 경력을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그들은 미그를 택하기로 결심하고 두 사람은 끊임없는 사냥을 계속합니다. 탈출을 시도하는 미그 조종사는 스플리트 S에 들어갑니다. 애니메이터는 자신이 항공기를 뒤집고 하강하는 발로 풀을 실행하여 반대 방향으로 더 낮은 고도에서 수평 비행을 한다는 점. 기동을 마친 그는 마른 강바닥에서 겨우 10피트 위로 빠져나왔습니다. 미즈너가 미그의 배기가스가 먼지를 일으키는 것을 볼 정도로 났습니다. 제임즈는 이 용감한 기동에 깜짝 놀랐지만 한 비트도 건너뛰지 않고 비행기를 돌려 목표물에 다시 걸쇠를 걸고 로건은 맞잡기를 쫓았습니다. 이제 리즈너 가오버슈트 하도록 하기 위해 미그 조종사는 스로틀을 유유 상태로 당기고 에어브레이크를 확장하지만 세이버는 적 항공기 위로 굴러가 멋진 움직임으로 윙팁에 인접 한반대편으로 내려옵니다. 미즈너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손을 들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건 영화 같다.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 그는 가죽 헬멧을 쓰고 있었고 나는 그 안에 바느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추격 전은 적군 조종사가 미군을 용감하게 피해 만주 내륙 35마일에 있는 타퉁카우 비행장으로 돌아가는 동안 계속됩니다. 그들이 필드 위에 있으면 리즈너와 그의 윙맨은 미그를 쓰러뜨리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서 계속해서 미그를 쫓습니다. 절박한 성급한 러시아인은 주차된 비행기 위로 속도를 높이고 왼쪽과 오른쪽의 장애물을 좁게 피하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일련. 리즈너는 탄약이 부족하여 완벽한 샷니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련한 기술과 용감함으로 러시아인은 최후의 도박을 하고 두경납 고사이를 날아다닙니다. 그는 가까운 알주로에 착륙하고 목숨을 걸고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리즈너는 자신을 강철. 그는 상대를 도망치게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그도 들어간다. 경납고의 측면은 그가 적 항공기의 조준선을 맞추기 위해 순식간에 그의 시야를 지나고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인의 날개를 찾아 날개의 일부를 날리는 정확한 사격을 가합니다.
그가 비행하고 있던 극도로 낮은 고도는 미그의 조종사 시간과 비상기동을 위한 공간을 거부하고 그는 알주로를 따라 주차될 항공기와 충돌하여 놀라운 전투에 치명적이. 미즈너는 나중에 전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몸매가 좋지 않았지만 훌륭한 조종사였으며 궁지에 몰린 쥐처럼 싸우고 있었습니다. 추격은 마침내 끝났지만 이제 미즈너와 그의 윙맨 로건은 중국 영토 깊숙한 곳에서 자신을 찾습니다. 게다가 고속주행 중에는 경납고 사이를 지날 때 로건의 연료 탱크가 중국대 공포에 구멍이 나고 새기 시작했습니다. 연료가 5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적대적인 영토의 서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임즈 리즈너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친구이기도 한 위대한 윙맨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공군은 남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초도에 헬기 구조대를 두고 있으며 도중에 많은 적에 대공포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리즈너는 이전에 성공적으로 수행된 적이 없는 작업을 수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고도를 얻습니다. 그의 친구는 리즈너가 엔진을 끄라고 촉구했을 때 연료가 거의 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공기업 입구의 의식수를 로건의 세이버의 배기관에 부드럽게 넣습니다. 우리들 다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하는 항거기에 머물렀지만 조이 항공기로 인한 난기류로 인해 안정적인 비행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미즈너는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그는 윙맨을 계속 밀어붙이려고 노력하면서 또 비행기의 상승기류와 하강기류 사이에 계속 끼어들고며 친치의 움직임마. 미즈너가 F-86이 부러진 기수와 로건의 제트기 사이에 다시 접촉할 때마다 잠재적인 재앙이 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그의 앞유리를 덮고 그의 시야를 방해하는 유압유와 제트 연료의 바다로 인해 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미즈너는 15분 동안 기적적으로 이 놀라운 기동을 수행하며 두 항공기를 총 8번 다시 연결해야 하는 동시에 로건의 유체에 의해 자신의 엔진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전체 기간 동안 그는 190노트의 속도와 적의 AA 사격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고도를 유지합니다. 결국 리즈너는 윙맨의 F-86을 받아 건너 조도까지 안내하는 데 성공하고 그곳에서 로건은 마침내 섬 근처의 서구제 금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즈너에게 오늘 밤 기지에서 보자 라고 부른 후 그는 낙하산을 펴고 해안 근처의 물에 착륙합니다. 그 후 리즈너는 자신의 엔진을 꺼서 연료를 절약하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엔진이 꺼지고 김포에 착륙하는 데드스틱으로 활공해야 함. 로건은 해안에 가까운 물에 착륙합니다. 그는 수영을 잘하고 건강한 사람이지만 비극적으로 낙하산줄에 얽히고 마지막 필사적인 투쟁 끝에 구조대원이 도달하기 전 리즈너와 로건은 그날 밤 기지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리즈너는 이 손실로 인해 황폐해졌습니다. 그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친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그는 나중에 소령으로 승진하고 편대작전 장교로 지명됩니다. 신체적, 도덕적 용기의 행동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나비 리즈너 대위의 공군 복무를 규정할 것입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 중에 뛰어난 기량으로 비행했으며 유명한 작전인 롤링선더의 첫 번째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에서 쓰러져 포로로 잡혀 7년 이상이 잔인한 포로 생활을 견뎌야 했으며 그동안 그는 모든 동료들에게 저항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